거에서는 분명히. 자, 111입니다. 푼 사람들은 안 보셔도 되고, 안 푼 사람들은 보시죠. 어제도 우리가 이걸 풀었는데, 어제는 좀 질문 번호가 다르거든요. 어제는 1세트에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1세트에 자기가 질문이 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내신 디펜스 못 답했니? 갖고 왔니? 가져온 사람. 내가 어떻게 안 갖고 온 사람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들어가지고, 갖고 온 사람. 내신 디펜스. 1명, 2명. 3명. 나머지는 없어요? 4명. 좋아. 5. 여기는 그래도 좀 있네요. 6. 오케이. 좋아요. 이따가 거기서도 질문이 좀 있으면 풀겠습니다. 수능 특강 갖고 왔니? 내가 갖고 다니라고 했는데 숙제는 안 내줬지만 이거 연속 풀어야 되거든요. 네. 언제다 풀려고요? 다다음 주 시험이에요. 아직 체감을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다다음 주 시험입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111번 보죠. 최고 차이 계소인 상함수 fx가, 자, f가 있는데 이렇게 n차로 시작하는 거죠. 지금 몇 차인지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fx 곱하기 f 플라임 x가 이게 힌트잖아요. 이렇게 2의 x 세제곱에 네, 이렇게 결정이 되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f의 마이너스 3을 구하라. 선생님이 그 미분을 가지고서 항등식 문제를 풀 때 분명히 얘기했죠. 미분해서 바로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뭘로 가야 된다? 미정 계속 잡고 항등식으로 가셔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맨 처음에 점점점 잡아. f 플라임 x가 뭐야? 그렇지. n이 앞에 오고 차가 하나 찔지.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맞아요? 괜찮아? 얘네들이 곱하면 대가리가 어떻게 돼? fx 곱하기 f 플라임 x가 이렇게 되죠. n에 x에 2n-1 형태로 이렇게 점점점 시작한단 말이에요. 너무 자명하게 써있잖아. n이 뭐라고? n이 2라고. 따라서 n이 2죠. 우린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시작해야죠. fx를 최고차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플라임 x를 네, 2x 플러스 a다라고 하고 진짜 둘이 곱하자고요. 그래서 뭘로 간다고요? 항등식으로 간다고요. 이건 고민하면 안 돼요. 딱 봐서 미분해서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 그냥 바로 항등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해보죠. 둘이 곱한 거. 점점 좌변이 뭐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죠. 곱해요. 그러면 2x 세제곱. 이건 맞춰놨잖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3a의 x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a제곱 플러스 2b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ab가 되죠. 얘가 얘랑 같대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a가 얼마야? 짠! 짠! 그럼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만 맞춰도 돼. 얘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럼 b가 마이너스 2 라고 해놓고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5 맞잖아요. 틀리진 않았죠. 따라서 fx는 네, 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형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선생님 일부러 이 내신 브릿지는 이따가 선생님 다른 교재 주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거 거의 이제 교과서 문제라던가 그냥 기본 유형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틀리지 말라고 연습 삼아준 거예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막 엄청 미친듯이 어려운 걸 준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어려운 거 나올 거예요. 누가 너무 쉽다 그래가지고 반영해요. 오늘은 좀 어려운 교재가 나올 겁니다. 자, 123번 볼까요?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가 x-1의 제곱이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얘는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둘 다 1 지나죠?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 그래프가
어디에요? 얘가 0보다 작은 데인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거랑 여기는 오른쪽이니까 요거죠. 이렇게 뾰족한 요런 그래프가 요게 fx. 이해되셨죠? 그런데 p 즉 0,-8에서 여기에 그 접선이 두 개겠죠. 그거에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하면 P, A, B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기 되게 어렵게 되겠네. 일단 대략적으로 여기서 -8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엄청 얄쌍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가 이제 A면 B면 이게 딱 정확하게 대칭이 돼서 그 삼각형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이런 얘기. 하나만 구하시면 되죠. 그럼 뭐 하면 돼? 이 오른쪽 거를 하든 왼쪽 거를 하든 하나만 하세요. 예를 하자. 이 녀석 여기다 오른쪽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0,-8에서 어디에다가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그은 접선의 방정식의 접점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 안 그리면 절대 못 풀어요. 자, 정리할게요. x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래서 미분하시면 2x 플러스 2가 됐죠.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죠.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t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저 접선의 방정식, 이 노란색이 이렇게 됩니다. y는 2t 플러스 2가 되고요. x-t에다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형태가 되죠.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요? 여기요. 0,-8. 여기다가 0 놓고 여기다가 -8 놓고 이렇게. 자, 그래서 -8은 0 넣었으니까 -2t 제곱에 -2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2t 이런 계산들을 좀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 빼서 넘어가면 t제곱이 넘어오면 9가 돼서 t가 뿔마 3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될까요? 뭔 얘기인지 뿔마 3이 나온다고?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지? 뭐 일단 아무튼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뿔마 3? 하나가 저쪽에서 보여준다고? 네, 좌표가 다를 테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여긴 t가 양수인 거니까, 여기 좌표가 3이 들어가면, 요 a 좌표가 이게 되죠. 3,16이 됩니다. 그럼 여기 반대 대칭이니까 여기가 -3,16이 되겠죠. 삼각형 넓이 할 수 있죠? 여기가 얼마야? 6이에요. -3, 3까지. 높이가, 여기가 16이면 높이가 24가 될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6 곱하기 24 이렇게 72가 나오고.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125번으로 갑시다. 그림을 좀 잘 그렸어야 되는데 그림이 좀 엉망이네요. (125) 보자. 왜 누가 안 온 거 같지? 다 온 거 맞지? 왜 이렇게 뭐가 찝찝하지? 그럼 이럴 때가 뭘 내가 놓친 게 있나? 근데 다 왔는데 왜죠? 뭐죠? 자, 125번 보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요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gx가요 요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k가 양수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 그림처럼. 근데 fx 1,1에서의 접선이 l이라고 하면 이 직선 l이 gx에 접할 때의 접점을 q, 그러니까 공통 접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gx의 x축과 만나는 점을 gx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r이랑 s라고 할 때 삼각형 QRS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게 fx.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3일 때. 그래서 여기가 3,k 돼 있는데 여기에 1,2 공통접선이 있는데 걔가 1,1에서 그은 공통접선이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가 1,1 여기 L 여기 접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저 접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Q라고 할 거고요.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RS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은 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일단 이 접선이 얘랑 접하게끔 만들어야 돼. 근데 저 접선은 되게 쉬워요. 자, F'X는 2X죠. F'1일 때는 길이가 2잖아요. 얘가 Y는 2의 X-1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Y는 2X-1입니다. 요게 이제 요 L이에요. 그러면 그냥 얘랑 해. 얘랑. 그러니까 여기 접점을 찾지 말고 2차잖아. 2차면 그냥 풀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얘랑 Y는 요 F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K-9라고 적어요. 그럼 둘이 접하는 거니까 뭘 하면죠? 같다고 보면 판별식이 0이겠죠. 이게 더 편하잖아요? 물론 상관은 없어요. 여기 위에 점 찾아서 그 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얘랑 비교해서 해도 상관없는데 나 같으면 그냥 선생님이라면 그냥 이렇게 풀 것 같아요. x 마이너스. 그래서 이쪽 넘겨요. 그럼 x제곱에다가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4x 하고 넘어와서 8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너무 뻔하게 k가 4잖아요. 얘가 완전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판별식 하시면 여기 바로 완전 제곱식이라며. 그럼 요게 또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 나옵니다. 이렇게 4면. 그럼 여기 2라고요. 2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구해봐. 2일 때에. 자, 그러면 그렇다면 자, 보세요. 저게 gx가 이렇게 만들어서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이걸 푸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뿔마니까 3 넘어가서 계산을 하면 여기 중간에 해치기 뿔마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겠죠. 해도 돼. 풀어보지 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마이너스구나. 잘못했죠? 네, 플러스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가 4죠. 높이만 잡으면 되잖아. 2를 넣어.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버려. 직선이니까. 여기가 좌표가 2,3이 되는 거죠. 높이가 3이래. 넓이 끝났죠? 6. 이렇게. 그냥 뭐 편하신 걸 푸세요. 물론 적방으로 풀어도 전혀 상관은 없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런 거 그냥 거저 주는 거잖아. 그냥 거저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 이런 건. 자, 156번으로 가겠습니다. 진짜로 여기 있는 문제들 되게 기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선생님이 이따 주는 그 교재가 기출문제집 편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좀 더 풀어오셔야 됩니다. 둘 다 브릿지예요. 쟤도 브릿지고 얘도 브릿지인데 쟤는 기출이고 얘는 그냥 유형 문제입니다. 자, 156 볼까요? 스텝 3예요. 레벨 5는 왜 안 푸는 거야?
레벨업이 더 중요한데 기본 문제 플러스 레벨업까지 풀어주셔야 됩니다. 156 그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가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 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f 플라임 x를 했어. 그랬더니 얘가 2야. 이렇게. 돼요? 미분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걸 물어봤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무한대로 갑니다. f의 이것도 우리 예전에 푼 적 있습니다. x-2의 값이 뭐야?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해보죠. 이거 뭘 쓰는 거냐면 평균값 정리. 다행히 여기는 평균값 정리 활용해라고 타이틀에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게 평균값의 정리구나를 하고 하겠지만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야? 좀 미분하라는 거야? 뭐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쟤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외우고 계시죠? 외우라고 했을 텐데 롤의 정리랑. 자, 어떻게 하냐면 얘가 중간에 하나 딱 있고요. 얘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f는 자 구간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x-2부터 x 플러스 2의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이죠. 기본 조건. 그 다음에 열린 구간 x-2에서 x 플러스 2의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평균값 정리가 뭐였죠? 이거였죠. 원래 AB였으면 B-A니까 이렇게 x 플러스 2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F의 x 플러스 2에서 F의 x 마이너스 1 뺍니다. 이게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하잖아요. 얘를 만족하는 F 플라임 C인데 선생님 근데 X를 하나 붙일게요. X, CX. 왜냐하면 이 구간이 바뀔 때마다 얘도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냥 C라고 쓰면 안 되지. 그냥 XC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거인 CX가 어디에요? 열린 구간 x-2, x 플러스 2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평균값 정리. 맞죠? 이해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자,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얘니까 여기를 정리합시다. 그럼 뭐가 돼요? fx 플러스 2 빼기 f의 x-2라는 녀석은 얘가 4거든요? 이게 4의 f 플라임의 cx 형태가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뭘 계산할 거예요? 이거 계산할 거잖아요. 리미트를 붙여버리세요. 리미트. 얘들아, 저번에 이거 풀었다니까? 풀었어. 봐나,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극한을 붙였어. 이게 내가 원하는 답. 그럼 여기다가도 리미트를 붙이자고요. 똑같은 거니까. x가 무한대로 가. 자, 여기가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얘는 이거라고요. 2라고. 자, 다시. 자, 요 사이에 구간이 성립하는데 이 구간 안에 얘가 요걸 만족하는 얘가 여기 무조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범위에 x-2가 있어. 여기에 cx가 있고 여기가 x 플러스 2가 있어. 근데 여기 x를 무한대로 보내지. 그럼 이 구간 자체가 이쪽으로 달리는 거야. 자, 다시.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다가 x-2를 잡았고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잡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cx가 존재하겠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구간을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얘도 무한대로 따라가지. 밀리잖아. 그 사이에 있으니까. C가 무한대로 가면 x-2가 무한대로 가. 그럼 이게 계속 이 수직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가운데 있는 CX 자꾸 무한대로 가겠지. 얘가 무한대로 가면 CX도 따라서 무한대로 간다고. 근데 봐. 값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있는 게 뭘로 간다고? 2로 간다면? 그럼 얘가 올라? 8로 간다. 이런 얘기는. 여기가 이해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니. 기억해주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우리가 풀었어요. 풀었습니다. 저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형태 문제. 풀었던 건 틀리면 안 되지.
235. 선생님이 했잖아. 다시 못 풀 수도 있어. 근데 기억은 해야지. 우리가 예전에 저런 문제를 푼 적이 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죠. 이제 235. 또 평균가스 정리죠? 보세요. 얘네가 은근히 사이값 정리랑 평균가스 정리랑 롤의 정리를 사용하는 문제들을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험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사이값, 롤, 평균값.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거의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는 나옵니다. 적어도. 틀리면 안 돼요. 뭐 물론 되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자, 235 보죠. 요것도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fx라는 애가 3차야. 요게 3분의 1의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집합 a는 뭐라고요? t, 이게 좀 글자가 작은데 조건 제시법이죠. 집합에서. 자, t가 뭐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2 빼기 x1분의 f의 x2 빼기 f의 x1 형태. 이게 뭐예요? 이 뭐니 얘가? 두 점 사이에 뭐?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자꾸 까먹는데 처음에 두 점 사이 기울기, 두 점 사이 기울기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 네, x1 x2 두번 안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3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t는 정수 이렇게 되십니다. 이걸로 정의할 때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잘 봐. 얘 뭐야? 다한함수 맞죠? 3차. 그럼 f는 이렇게 써도 돼요. 구간 네, x1, x2에서 연속이겠죠. 그런데 이 x1, x2가 여기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0하고 3 사이까지만. 그 다음에 봐요.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 그럼 뭐가 존재해? 지금 내가 저기 쓴 것처럼 얘가 요거인 뭐요? 네. 어디요? 여기에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t값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저 c는 어디 사이에 있어요? 0하고 3 사이에 있겠죠. 0하고 3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넣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 이해했네? 네, 이 c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끝점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지. 안 들어갔잖아요. 끝점 안 들어가잖아. 구간에 여기 안 들어가잖아. 끝점이.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럼 미분해봐. 이제 풀기만 하면 되겠네. 자, f 플라임 x. 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예요. 근데 얘 그래프를 0부터 3까지 자를 거예요. 될까요? 그럼 얘가 뭐가 돼? 일단 x-1의 제곱하고 플러스 4죠.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1,4예요. 이렇게. 될까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문제네. 저번에 한번 내가 지적했었던 그거. 자, 0이면 여기죠. x가 0, c가 0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x예요. x가 0, x가 3. 그래서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지나가서 요게 f'c 값입니다. 그러면 f'c 값의 범위는 이 범위에서 분명히 4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뭐보다 작아요? 작겠다. 3 넣으면 얼마야? 3 넣으면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c는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4개입니까? 얘는 답이 어떻게 나와 있어? 4개가 나와 있니? 이게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얘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4개가 아닐 텐데. 아닌가? 내가 여기까지 확인 못했는데. 맞죠? 3개. 선생님 그때 얘기했죠? 얘 안 들어간다고? 이게 선생님이 들어가 있는 사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해봐. 선생님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한테. 얘들아, 이거 꼭지점 안 들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잘 봐. 잘 봐. 무슨 얘기냐면, 자,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건 얘가 F'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요게 양수잖아요, 플라임. 그쵸?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맞아요? 괜찮아요? 여기 변곡점이 있어요. 여기 얼마냐면 여기가 x가 1일 때네. 맞잖아? 요거 변곡이 1이야. 이렇게. 그럼 잘 봐. 내가 여기를 만약에 x가 0일 때부터 해서 x가 3일 때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져. 여점은 안 들어간다 그랬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내가 여기서 두 점을 딱딱딱 잡았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 얘들아,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1일 때가 얼마야? 1일 때의 길이가 4인데 그게 여기에 요런 모양. 미안해요. 그림이 이상해서 요게 기울기가 4라는 거야. 요 기울기 4라는 거야.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저 기울기가 4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지. 이 두 점을 어디를 잡아도 이 기울기가 안 나와. x1, x2를 이 사이에 어디를 잡아도 이 변곡이 갖고 있는 기울기는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 꼭지점 빼야 돼, 무조건. 이러면 안 돼, 절대. 자, 다시. 내가 저번에 그 얘기 했었잖아. 봐봐. 3차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다고 치자. 범위를. 다른 건 바꿔서 내가 지금. 근데 여기가 변곡이야. 얘들아, 변곡이 갖는 접선은 이거야. 이 기울기를 여점이랑 이점이랑 어느 점을 잡아서 이 똑같은 기울 찾을 수 있어? 평균 변화율로? 절대 못 찾아. 불가능해. 그래서 얘는 빼라고요. 근데 내가 마플 시너지 풀면서 거기 잘못돼 있다 그랬잖아. 이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변곡점. 그래서 변곡점일 때가 여기이기 때문에 얘가 FC가 갖는 이 꼭지점 값은 절대 못 가져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는 빼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3개입니다. 근데 내가 그랬잖아, 그때. 이거 논란이 있었다.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만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뺐어요, 우리는. 근데 아마 이 문제가 거의 안 나오긴 할 건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한동안 이걸로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이 변곡점을 갖는데,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았어. 얘랑 똑같은 기울기 찾을 수 있냐? 절대 못 갖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절대.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게 미분에서의 꼭지점의 값은 F'C의, 즉, 평균 변화를 갖는 이 C 값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빼셔야 됩니다. 변곡을 갖는 기울기의 값과 같은 두 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 네, 답인 것처럼 3개입니다.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4가 등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간이 0부터 3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지금 풀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 구간 0부터 3에 속하는 C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뭔 소리겠어? 왜 3개냐라고 하는 건데, 다 빼야 됩니다. 8 빼셔야 되고요. 끝점과 끝점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 안 들어가고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3개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근데 또 풀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지? 어허. 풀이는 영화면 안 되게 적어. 그래서 저거 혹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찝찝하면 학교 가서 만약에 이게 나올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학교생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답을 주저하시면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네. 거의 안 날 겁니다. 요게 그래서 한동안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 나와 있어요, 시험에. 하도 논란이 많이 돼서.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제를.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